2월 1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협조하라 대 반쪽 국회 폭주입니다. 국회 개원과 원구성 과정에서 국회는 반쪽 참여로 시작됐죠. 야권에선 상임위원 배정을 마무리하며 보이콧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는 바로 가동을 시작해서 시급한 현안들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원구성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상황.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국방위원회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들이 모두 국방위에 배치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세 사람 모두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조국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국방위 하면 다선 의원들 그리고 중량급 인사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국방위는 대선 주자의 필수 코스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국방위원을 한 적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초선 시절에 국방위원을 했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도 21대 국회에선 국방위에 몸을 담았고요.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지사도 국방위를 거쳤습니다. 또 이번 국회에선 안철수 의원이 국방위를 지원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이외에도 주요 상임위를 살펴보면요. 초강경 성향의 의원들이 골고루 배치가 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대여 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을 두고는 실익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과방위에, 천하람 의원은 운영위에 배치가 되면서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래 제가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을 때 그때 과방위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셨었는데 그랬었어요? 예, 그 민주당에서는 그쪽이 가장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것에 배려를 해주신 것 같고 다들. 반면 국민의힘은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폭주를 시작했다며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너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예상했던 대로 계획대로.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세 개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결국 강행 처리했고 그것을 욕심내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민주당이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영화 부당거래 아십니까? 허위가 계속이 되면 권리인 줄 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투표를 해서 표를 줬더니 대한민국 사유화를 한다. 라는 그런 생각 좀 비슷해요. 원구성 협상에 협조하라는 민주당, 반쪽 국회 폭주에 보이콧을 이어가겠다는 국민의힘. 당분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헌법 84조입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칙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최대 변수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직격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려 한 상황이 아니냐고 꼬집는 등 대통령 당선을 감옥까지 하는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게 아니냐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헌법 84조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해석이 명확하지만 재직 전에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 범죄에 대해선 헌법학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이 헌법 84조를 언급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헌법 84조를 언급하는 건 허망한 기대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란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헌법 84조에 대한 언급은 그 법조인이라면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대통령 재직 중에 뭐 형사적으로 기소를 안 된다고 하는 의미지 그게 받던 재판까지 안 받는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헌법 84조 얘기도 하고 예. SNS에 글을 적었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걸 하나 딱 적어주면 예. 아주 합이 딱 맞을 합의 거다. 딱 맞아서. 민주당에선 헌법 84조 언급을 하는 건 이미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당선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 아니겠냐며 맞받아쳤습니다. 뭐 헌법 84조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를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많은 그렇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다음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하고 되나 보다. 네. 이런 거가 있을 겁니다. 불소추는 소추받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셔야 마땅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피하지 말으셔야 되죠. 예. 현직에 있는 대통령께도 그 지점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십사. 자맹을 이어오던 한 전 위원장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정치 현안 메시를 내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을 위한 출마 몸풀기에 나선 것일까요? 한 전 위원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